자, 3-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전문가만 주점 읽기 중요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읽기 안 하고요. 자, 글을 잘 읽으려면 이라는 식의 글이 나오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짧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부터 길게는 시사, 소설 등 다양한 글을 접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살아간다. 이때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읽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는 어떤 글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발표하는 글이었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는 청중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거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읽기 위한 글이에요.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듯한 어투가 아니잖아요. 아까 거는 발표를 위한 글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읽기 위한 글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똑같이 읽을 겁니다. 질문하고 있죠.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며 글을 읽는 것이 좋다. 읽기 과정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읽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목적 정하고요, 예측하고요, 경험 떠올립니다. 읽은 중에는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고 생략되는 내용을 의도 추론하면 좋습니다. 읽은 후에 구조 파악하고요, 내용 요약하고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방법. 이것도 아까 그 체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고 동시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죠. 적절한 읽기 방법 적용해야 되고 자신 읽기 과정 스스로 점검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읽기 과정에서 고칠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야 됩니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도 있네요. 이러한 질문들, 조정하는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 해야 된다. 역시 구체적이지 않을 수 없다. 끝. 읽기는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여행을 떠나기 전, 자 보세요. 이런 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제발 중요해요. 여행을 떠나기 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독자는 글을 읽기 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읽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읽기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고요. 좀 더 중요한 글이 뒤에 나옵니다. 상어 비늘 이야기인데요. 바닥속 환경에 따라 진화한 상어 보겠습니다. 상어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로 상어의 속력은 최고 시속 40에서 50km에 이른다. 정보 전달이었고요. 자, 아시아의 물개 이런 거 뭐예요? 비유적 표현. 수영 선수 조오련, 이게 되게 오래된 글인가 봐. 조오련이라는 선수는 우리 때는 사실 박태환이잖아요. 저희보다 좀 윗세대 수영 선수 중에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분이시고요. 최소 시속이 10km 미만이었다고 하니 상어는 그에 비해 약 4, 5배나 빠른 것이다. 자, 이거 밑줄 칠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비교하거나 대조했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죠. 2010년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죠? 뭐예요? 어, 믿을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의 자료니까 뭐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미국 연구팀이 얘기했습니다. 그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죠. 물고기들의 몸매가 바닷속 환경에 최적화되어 지내왔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특히 상어 같은 동물은 빠른 속도로 다른 물고기를 추격해야 하기 때문에 유선형 몸매와 강한 근육 그리고 마찰력이 가장 작은 피부 등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상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고, 유선형이라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겨 있으면 뭔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저항 없이 이렇게 쓱 흘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생겼다면 물들이 이런 식으로 다 저항을 받았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저항이 되게 세게 받아지는데 유선형이라면 이렇게 흐르듯이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그렇다. 유선형으로 발전했다 상어가.
만약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변형되면 다른 물고기들을 추격하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렇구나. 상어는 되게 최적화된 상태로 적응을 했구나. 상어에게 속도가 생존의 필수 요소라면 인간에게 속도는 좀 더 효율적 기계를 만드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장적 적용이라고 할게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배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속도는 항상 큰 관심사고, 이를 위해서 상어를 연구하기 때문에 확장적 적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배의 경우 표면에 물이 닿았을 때 생기는 저항이 클수록 속도가 떨어지고 연료가 많이 소모된대요. 자, 이거 뭐라 그랬어야 할까? 양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이 크다라는 건 속도가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누군가 뒤에서 잡아 끌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송의 돈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배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저항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바닷속을 빠르게 헤엄치는 상어로 쏠렸습니다. 유선형 물고기의 모양을 본떠 배를 디자인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인데요. 물론 유선형의 형태에 따라 저항의 차이는 있다. 이건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상어 피부는 매끄러울까? 거칠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question, 질문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어의 피부라고 하면 매끄럽고 탄력적인 피부를 상상하곤 한다. 또 상어가 매끄러운 피부 덕에 빠르게 헤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이다. 이거 전부 다 밑줄 칠게요. 정반대이다에는 특히 더 빨간색으로 밑줄까지 쳐줄게요. 이런 표현 방식을 통념에 대한 반박이라고 그래요. 통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을 의미해요. 이런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된장찌개는 맛있다고 생각한다. 통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된장찌개 맛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하면 통념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상어가 생각해보시면 돌고래처럼 반짝반짝하고 만지면 부드러울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정반대이다. 상어의 피부는 수많은 돌기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체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돌출 구조가 매끄러운 면에 비해 저항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잘못된 이제 이것도 역시 통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돌기들이 오히려 물속에서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작은 소용돌이가 물줄기 흐름을 떼어놓으면서 이런 것들이 저항을 감소시켰죠. 피부와 물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준 거였죠. 매끄러운 표면에도 저항은 생긴다.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물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물의 흐름이 집중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니까 돌기가 있는 표면에 비해 저항이 커져 속도가 느린다. 그러니까 돌기가 마찰력이 훨씬 더 적은 거죠. 매끈보다. 마찰력적 차원에서는 말이에요. 마찰력을 올라가면 속도가 내려가고 효율성이 내려가니까 연료가 많이 드니까. 비행기의 경우에는 풍동이라는 실험 장치, 그 풍동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이렇게 딱 두고 바람을 계속 쐬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저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적외선 촬영을 한다거나 연기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연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런 걸 풍동 실험이라고 합니다. 풍동이라는 실험 장치를 통해 표면에 돌기가 있을 때와 표면이 미끄러울 때 속도 차이를 측정할 수 있었고요. 한쪽에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고 가운데 비행기나 측정하고 싶은 물체를 메어놓다. 그런 다음에 물체를 부딪히는 바람의 힘을 측정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연기를 피워 공기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기가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돌기가 있을 때 매끄러울 때보다 훨씬 더 그 저항이 적었다라는 거 풍동 실험을 통해서 파악한 거죠. 이것도 뭐예요? 신뢰할 만한 자료죠. 관찰 자료죠. 실험 자료죠. 정말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요. 배 역시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 실험할 수 있고, 커다란 수의 물질 일정한 스트롤을 풍동 실험과 비슷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매끄러운 표면보다 작은 돌기가 있는 표면에서 저항이 취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피부 표면에 작은 돌기를 가진 상어가 바닷속에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까닭이 됩니다. 상어 피부가 돌기를 모방해 만든 전신수영복. 제가 여기서 살짝 이런 거를 좀 볼게요. 이런 거를 흔히 소제목이라고 하거든요. 소제목 달기라고 적어주세요. 이것도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거고요.
전신수영복을 갑자기 전신수영복 얘기를 해요. 상어 피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다. 수영 전신수영복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수영 선수 박태환이 이 경기를 입고 출전할 때부터이다. 선수들이 처음 전신수영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했대요. 그런데 전신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일반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 기록을 경신하자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상어의 피부를 모방한 제품은 전신수영복 외에도 다양합니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이를 비행기에 적용하여 경비를 절감하곤 했습니다. 자, 전신수영복도 나왔어요. 비행기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 뭐예요? 실생활 적용이죠. 비행기의 날개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면 사람이라면 유선형의 날개 끝에 붙어있는 조그만 돌기를 본 적 있을 것이다. 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비행기 날개 위를 지나가는 흰 연기 같은 공기 근처에서 약간씩 변형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이런 거 뭐예요? 독자의 경험을 환기하는 것이죠. 비행기 날개 끝부분에 있는 돌기들이 조그만 소용돌이를 만들고 이는 공기의 흐름을 안정하여 비행기 이착륙을 돕는다. 돌기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행기 외에도 배나 잠수함 등의 돌기를 이용한 기술을 접목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상어를 닮은 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처럼 바다 위를 스치는 듯 나는 시중 익선 혹은 대기권을 통과하는 우주선 등의 탈 것을 만드는 연구자들에게 끊임없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자, 이거 뭡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혹은요, 인용했죠.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요. 끝. 학습활동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소도는 핵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짧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런 식으로 아까 읽었던 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글이고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에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라고 하시면 좋겠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돌려 말하는 거 아니고요. 정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뭔가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다. 읽기를 참고할 때 읽기 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읽기 전 활동이죠. 같이 볼게요. 목적 정하고요. 예측하고요. 경험이나 배경치 떠올리면 됩니다. 글의 내용 예측해야 되고요. 숨겨진 내용 추론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읽기 중에 하는 거죠. 틀렸고요. 단어 의미 추리하는 거 언제 하는 거예요? 내용 추론하는 거, 의미 추론하는 거, 읽기 중에 하는 거고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 언제 하는 거예요? 읽기 중, 읽기 후에 하는 거고요. 어려울 때 참고자랑 함께 보는 거 뭐예요? 읽기 중에 하는 거죠. 읽기 전에 할 거는 활동, 내용 예측하는 거밖에 없었다. 글과 함께 대조하면서 보자. 이런 거 외워가는 거 절대 아니고 시험장에서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에 글을 읽은 목적을 설정한다. 이거 보시죠. 목적 정확히 있습니다. 다 읽고 난 후에 관련된 질문을 떠올린다. 관련된 질문을 떠올리는 건 언제 하는 것이죠? 중간에 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읽기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정해야 된다. 그렇죠. 읽기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읽기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정해야 된다. 나와 있죠.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읽기 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읽기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글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여기 보시면 글의 구조 파악하라는 거 있죠. 여러분 비문학은 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는 상황에서 읽기 과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해당 부분 반복해서 읽거나 앞뒤 내용 추리하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3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에 대한 정보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와 같은 글은 뭐예요? 설명문이죠. 대상에 대한 정보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고요. 다양한 설명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합니다.
다양한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시를 들 수도 있고 아시아의 물개처럼 또 미국의 대학 연구팀처럼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양적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설명 방식을 활용하여 글을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일정한 순서와 논리에 따라 글을 구성합니다.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 비논리적 글이 실릴 리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건 답이라고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전개되나요? 아니에요. 글쓴이의 주장을 얘기하는 글이 아닙니다. 논증하는 글이 아니에요. 이런 건 설명문이기 때문에 주장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쓴다. 맞습니다. 어디 이런 게 나와 있을까요? 뭐 물고기, 유선형 물고기 모양 이런 식으로 풀어 쓴 것도 있고요. 네, 6번 볼게요. 이 글을 잘 못 찾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 풀어 쓴 듯하죠.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쓴다라고 하는 거. 뭐 굳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사찰력을 적게 돌기가 있어요 라고 해도 되겠지만 뭐 인간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배의 경우 예시까지 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풀어 썼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속도는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지 않습니다. 생존은 오히려 동물 쪽에 있었고요. 매끄러운 피부의 표면은 소요용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건 돌기가 형성을 했죠. 보시면 속도가 생존의 필수 요소인 거 상어였고요. 그 돌기에 의해 형성된 작은 소용돌이라고 했습니다. 상어 같은 동물은 마찰력이 약한 피부로 진화를 했습니다. 마찰력이 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매끄러운 면의 물속 조항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생각했죠? 반대로 생각했죠. 매끄러운 면의 물속 조항이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달랐다. 사실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형태의 배를 디자인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맞았죠. 죄송합니다. 맞았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배를 디자인했죠.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물에 사는 동물 중에 상어가 가장 빠를까?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물에 사는 동물 중에 상어가 제일 빠를까? 이거 아니에요. 40km, 50km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죠. 가장 빠르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상어의 진화에 관심에 기울였을까? 그렇죠. 왜요? 상어가 왜 빠른지 알아야 우리가 배나 잠수함 같은 거를 빠르게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죠. 답은 1번이었고요. 배 표면에 생기는 저항의 속도를 어떻게 배 표면에 생기는 저항은 속도에 영향을 줄까? 주겠죠. 마찰력이 작은 상어의 부분은 돌기가 있고요. 돌기가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속도 차이가 있겠고요. 마찰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기억에 들어갈 소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상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환경에 진화한 상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상어가 네, 그렇죠. 상어가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어가 바닷속 환경에 따라 진화한 상어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 넘어갈게요. 풀어보시고 시작할게요. 보기는 이 글을 읽고 한 메모이다. 이때 적용된 읽기 방법으로 추출한 것은 상어 외에 다른 동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걸 언제 어떻게 읽기 방법이겠죠? 지금 다 읽고 추가적인 의문이죠. 내용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와의 중심 내용. 가는 뭐예요? 풍동장치, 강한 바람,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배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 원리에 대한 적용이 있구나. 방법이 아니라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걸리는 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측정을 통해서 얻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틀린 겁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저항이 최소화된다. 어쩔 때 돌기가 있을 때. 그래서 상어한테 돌기가 있는 거예요. 상어 피부의 특징이 아니라 돌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10번. 전신 수영복은 상어 피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다. 이를 출전하면서부터이다. 이거 뭐예요?
일상생활에 상어의 돌기가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사례 제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번. 상어의 피부를 모방한 건 수영복 외에도 비행기가 있다라는 식으로 비행기에 대해서 모방에 대해 설명을 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돌기를 이용하여 우주선 만들 방법 당연히 안 나오겠죠. 우주선에 돌기가 있으면 좋다라는 수준의 내용만 있을 겁니다. 기억과 미음을 보면서 의도를 추론해 봅시다. 표면에 돌기가 있을 때와 표면이 매끄러울 때 속도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을 때 속도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글쓴이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에 있을 때 없을 때 매끄러운 속도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속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뭐 어떤 식으로 측정될 수 있을까 얼마나 될까 그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문제였습니다. 틀렸고요. 니은 이러한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매끄러운 표면보다 작은 돌기가 있는 표면의 저항이 최소화된다. 여기도 보시면 질문의 핀트가 다 어긋나 있어요. 앞에서는요 있다 없다의 문제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은도 마찬가지로 최소화된다라는 사실적 전달이었는데 어떻게 저항이 최소화될까라는 식으로 질문의 핀트가 자꾸 어긋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죠. 전신 수영복은 상어의 피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다. 다른 수영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을 그렇게 베이징 출전이다. 글쓴이가 전신 수영복과 관련하여 국내의 사례를 등까닭은 자연에서 얻은 지식이 우리 삶과 가까운 곳에 사용되고 싶은 것을 말하기 때문 아닐까? 누가 봐도 정답이죠. 의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었습니다. 이런 걸 제시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상어의 돌기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미음이요. 그런데 전신 수영복을 입은 수영 선수들이 일반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 기록을 경신하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통념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요즘 수영 선수를 왜 안 입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의도가 잘못된 거니까. 볼게요. 생각해 보시고 풀어볼게요. 자, 읽기 전 활동입니다. 물에 사는 읽기 전에는 뭐밖에 볼 수 없어요? 뭐 소제목 정도밖에 볼 수 없겠죠. 제목과 소제목. 물에 사는 동물 중에 상어가 가장 빠르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이 내용에 대한 문제죠. 40km, 50km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틀렸고요. 소제목을 보니 무조건 답. 상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할 것 같다. 아, 그렇구나. 바닷속 환경에 따라 진화한 상어니까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하겠구나 라는 식의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했던 대로 상어의 비늘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어. 자, 이거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고요. 비늘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글을 읽어야겠어.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고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글쓴이가 운송수단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속도가 큰 관심사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람들이 왜 상어의 진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는지 말하기 위해서 아닐까?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건 읽으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기억을 추론하는 거를 해봅시다. 자, 배나 잠수함 등 돌기가 있는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왜요? 저항이 최소화돼요. 돌기가 있으면. 그럼 효율이 올라가요. 연료 소모가 적어져요. 즉 돈이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인간에게 속도는 좀 더 효율적인 기계를 만드는 데 고려한 요소이고 속도가 항상 큰 관심사고 속도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할 때 A 이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생존의 필수 요소가 생존의 필수 요소는 동물한테 시간이 있어 돈인 거는 인간한테 보시면 동물 인간 A 볼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변형되면 어떻게 돼요? 상어는 추격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 유선형 물고기의 모양을 본떠서 배를 만든 거. 유선형에 대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디귿에 유선형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매끄러운 면에 비해 저항이 원래는 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3단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뒤에 있는 대단한 마무리의 문제를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어차피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원 마무리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